네, 시장 시그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일단 먼저 두 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아나운서. 네, 첫 번째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이 정책부터 수주 모멘텀까지 동시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면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이 또 강조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협상의 핵심은 조선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상승하자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오늘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장관 역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선업계 오늘 그 훈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의 그 훈풍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는데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발주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HD그룹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수주 목표를 70%까지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다음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그동안은 적자가 계속 이어졌지만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체외 진단을 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은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 단계에 그쳐져 있었지만 처음으로 상업화와 수익화에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글로벌 장비사의 추가적인 수주와 매출 확대까지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체외 진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해외로 얼마만큼 뻗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또 한미 마스가 관련해서 수혜주다 이랬는데 일단 본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뭐 우리나라 MRO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중소형주 단에서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관련자들이 왔는데 영도의 조선소에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미국과의 그런 조선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좀 수급적으로 더 많이 강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회피 좀 수급들이 빠지면서 조선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해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지금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에 갔던 수급들이 빠지면서 오늘은 조선 쪽으로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HD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합병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병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노이즈보다는 좀 해소가 되어간다라는 측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너무 좋았죠. 1분기, 2분기, 전반기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잠깐 쉬어갔던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포 조선이랑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여기서 만약에 MRO에 대한 뭐 수주라던가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이제 MRO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MRO가 이제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이걸 이제 MRO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원래 미국에서 법안 중에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는 법안이 있는데 그게 완화가 되면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 기자재 쪽 보시면은 뭐 세진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그 법안에 대한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조선소 가지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쪽에 있는 필리조선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하나시스템이 체제 주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조선소 말고 미국에 딱히 조선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도 미국이 좀 조선을 원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적 전망에서 보통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특수선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특수선은 거의 80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 올해도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흐름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갈까요? 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지금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 같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주가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드셨지만 그 조방원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까지 그저께까지는 뭐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 해서 반도체가 좋았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조금 떨어지니까 조선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조선 쪽 관련주가 이제 조금 올라가긴 했으나 앞으로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뭐 신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네네. 그리고 지금 외부 이슈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격 매수보다도 네. 좀 기다렸다가 좀 진정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보자. 시장이 네. 좀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불안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종목 정말 그 기술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종목이라고 했고 저희도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해보니까 세계 최초로 비원심 분리 기술을 상용화했다. 이런 이야기 항상 많이 나와서 기대주였는데 사실은 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래서 많이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 이번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네. 여기는 이제는 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플루토 코드에서 이제 첫 수익화를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첫 수익화가 이제 실현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실적 반등이 이제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나왔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를 저도 이제 주목했던 이유가 오늘 이제 보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좋은데 개별 이슈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오가노이드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네. 그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포를 어떻게 안을 보냐라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안이, 예. 그렇죠. 예. 그 장기 안을 보는 거고 큐리옥스는 이제 어떻게 이 바이오 관련돼서 세포를 분석하는 장비를 만드는 건데 네. 일단은 이게 보면 둘 다 뭐랑 비슷한 거냐면 결국엔 원천 기술이죠. 이제 기본 베이스. 네.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큐리옥스가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돈이 못 버는 게 항상 문제인데 돈을 지금 잘 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FDA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가속화를 위한 3건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는데 이게 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FDA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쪽에 대해서 좀 기준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이제 관련 업체들도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걸로 보이고요. 큐리옥사는 자체적으로 지금 뭐 매출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주로 이제 사실 실험실용이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매출이 뭐 사실 미미하죠. 뭐 100억도 안 되게 매출이 나오다가 이제 뭔가 그러게요. 보여주기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었다. 근데 이미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해서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니까 주가는 이미 올해 한 4월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따라붙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자리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돼요, 지금은. 네네. 그러면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따라붙기보다는 좀 보시다가 관망하시다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 예, 근데 발전은 할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고 나면 좀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뜰 수 있는 또 특징주 2가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오늘 기대감 키워가고 있는 두 번째 시그널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섹터 안에서 크나큰 뉴스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단연코 펄어비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왔던 차세대 액션 게임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9일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까지 함께 반응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세계 3대 게임 전시회로 알려져 있는 도쿄 게임즈가 개막했습니다. 도쿄 게임즈에서 마지막에 마케팅까지 이어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함께 강하게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게임즈 전반적인 흐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메이플 스토리부터 넥슨 게임즈의 다양한 게임들이 중국의 판호, 한마디로 서비스 허가권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게임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그 상승 흐름 들어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칩을 판매하는 건 미국이 맡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의 협력은 허용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와 함께 손을 잡고서 로봇, 특히나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또 한국 시장에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산업 현장에서의 양팔 로봇 개발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기존 로봇의 차별성을 갖고 올 수 있는 로봇의 경쟁력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로 이 홈투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홈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이 로봇주의 상승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펄어비스 영업이익 강소 기업으로 항상 저희가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검은 사막으로 굉장히 대박을 냈던 회사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붉은 사막, 이제 이 붉은 사막은 올해 사실은 나온다고 했었다가 계속해서 밀리다가 방금 이제 김주영 아나운서가 소개했듯이 내년 3월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높은데 오늘 특징주로 이 붉은 사막 들고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펄어비스는 지난번에 그 신작인 붉은 사막이 밀리면서 출시일이 밀리면서 한 26%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출시를 확정을 했죠. 그러면 그동안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급등이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펄어비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붉은 사막은 콘솔용 게임입니다. 콘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이렇게 콘솔 기기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하는데 사실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근데 유럽이랑 북미는 콘솔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가 이 붉은 사막이 시사하는 바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콘솔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붉은 사막이 잘 돼야 우리나라 콘솔 게임들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러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동안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 펄어비스가 만약에 잘 끌고 간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출시되고 나서 이제 북미라던가 유럽 쪽에 얼마나 흥행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그동안 너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시면 좋겠고 아까 도쿄 게임쇼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펄어비스가 좀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밖에서는 이제 오늘 도쿄 게임쇼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마케팅비를 지나치게 좀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자와 관련돼서 이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또 출시하는 데까지 검은 사막이 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게임사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던가 이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 투자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이 밸류 계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뭐 2건, 3건이 있는데 그게 흥행을 할지 실패할지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 흥행했을 때 밸류를 가져오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갔다가 네. 출시하고 나서 세론 현상이 보이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콘솔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인조이라는 게임으로 지금 콘솔 시장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내 많은 게임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이걸로 인한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아진다 보다도 이 게임이 만약에 잘 됐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한다면 투자자들이 여기서 돈을 좀 썼다고 해서 워낙 그게 막 돈을 잘 벌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거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게임주는 항상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겁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출시하기 전에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출시하기 전쯤에 좀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출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표적으로 NC소프트도 그렇습니다. NC소프트도 지금 11월 19일 날 아이온트 출시한다고 하는데 네. 이미 미리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게임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은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지 네네네. 생각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출시되기 전에 좀 미리 파는 전략으로 아마 내년까지 초까지는 좀 모아 가셨다가 3월쯤 됐을 때는 정리를 하자 이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농부처럼 매수를 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빠질 수 없는 회사가 삼성그룹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그룹의 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오름세로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그 테마에서 좀 더 갈까요? 지금 로봇주들 중에 올해 제일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안 좋은 최근에 하반기 네네.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네. 예. 워낙 좀 무겁기도 하고 이제 그 가장 큰 이슈인 삼성전자와의 합병 이슈, 이제 삼성전자의 인수 이슈. 네. 삼성전자가 대주로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보다 더 큰 호재가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대전에 이제 삼성과의 협업하는 사무실도 잘 만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을 이끈 회사는 로보티즈가 사실은 로봇주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품주들이 사면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딱 시기가 금리 인하 예상 나오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부터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전 로봇주 전반은 다음 실적 나오기 전에 추석 전에 파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까? 일단 네.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와 지금 추석 전에 좀 팔아라 이런 이야기 좀 나오니까 그러면 예. 알리바바나 엔비디아 이런 로봇 협력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그 호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쵸? 예.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 성장해서 주가는 좋을 텐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알리바바는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로봇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보면 대부분 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 제가 항상 뭐 숫자가 부끄러운 섹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또 실적 시즌 되면 또 잠잠해지겠죠. 근데 실적 시즌이라는 게 10월 넘어가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잘해야 이제 추석 이후에 한 중순까지 10월 중순까지는 좀 달리다가 좀 쉬어갈 국면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중장기로 보면 지금 알리바바 뭐 엔비디아가 로봇 협력한다. 엔비디아도 로봇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그 많은 네네.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좋았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인데 뭐 좋은 호재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휴머노이드도 좋고 지금 그 스마트 팩토리의 확장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의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아직 뭐 결과를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기업들이.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언젠가 차익 실현은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지금 사서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 네. 또 기다리기 어렵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언제 줄여야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되고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네. 로봇주 전반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차라리 그럼 내가 로봇주를 못 샀는데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는 게 맞다. 네. 가장 안 올랐고 그리고 그다음에 뒷배가 뭐 삼성전자니까 네. 네. 예, 뭔가를 하겠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공장이 지금 몇 개인데 네. 네, 거기에 그냥 로봇만 깔아줘도 사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보면 피지컬 AI 쪽으로 좀 가동 네네, 열심히 그러고 하고 있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지금 여전히 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성과물이 좀 나오면 오히려 대장의 자리를 다시 좀 차지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로봇주 전반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면서 차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렇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해서는 삼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두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영 아나운서. 네,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은 미국에서부터 불어들어온 그 훈풍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간밤에 있었던 베센트 재무장관의 마스가 관련된 발언이었고요. 그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도 함께 사업 참여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이제는 12개월 내에 착공되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해주자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1승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건 결국 핵심은 64조 원에 가라는 막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LNG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막대하게 폭증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LNG 관련된 제기와 설비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1승까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반응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조선 기자재 업종 내에서 어떤 기업이 해당 사업들에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함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만이 아니라 철강과 관광 기업들도 함께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KBI 동양철관이 수혜 확대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관과 송유관을 함께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게 된다면 무려 알래스카 북부에서부터 1280km에 달하는 파이프관을 연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이프관, 관관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표준 시방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이슈까지 오늘 상승의 호재로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운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점검해 보면서 기대와 주가 상승, 그 사이의 가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 이야기 나왔는데 1승이 사실은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야, 이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하는 이 업체가 갑자기 한미 조선 프로젝트의 테마주로 엮였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1승이 이제 오늘 말고 과거에 올랐던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이 회사는 세진중공업이 최대 주주입니다. 아,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세진중공업이 어쨌든 LNG 뭐 운반선 관련돼서 LPG 탱크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부각을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금 낙수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승이 올라갔던 배경, 물론 조선 기자재 LNG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제 세진중공업이 급등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낙수 효과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랐던 배경 자체가 어떤 뭐 실적이라던가 수주를 잘하냐 아니면 진짜로 세진중공업처럼 뭐 그런 수주가 나올 정도가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랐다라는 느낌도 좀 강해서 좀 이거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그 취재를 해보면 네. 그룹사가 이제 세진중공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룹사랑 이제 그래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그 육상용 LNG 설비 또 폐열 회수 장치 HRSG라고 합니다. 폐열 회수 장치 이런 신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그룹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뭐 신사업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아무리 있어도 그냥 지금 보시면은 일승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매우 약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선주들 대부분의 이런 전반기 때 상승을 이끌었던 조선주들은 대부분 다 대형주였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있고 실적이 실제로 숫자로 보여지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일승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네.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연매출이 500억 되고요. 네. 영업이익이 60억 되면은 다른 조선 기자재들에 비해서 굉장히 펀더멘털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상승 배경은 세진중공업이었다. 이걸로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 네네네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막 성장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올랐던 배경과 좀 다른 부분이기 네네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물론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스카 쪽 프로젝트와 뭐 이런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그냥 수급적인 플레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차라리 이 일승보다도 네. 다른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략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튀어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KBI 동양철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하면 이제 관관의 강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야, 여기도 이제 LNG 이제 알래스카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과연 좀 진짜 말이 됩니까? 알래스카 되고 예, 러시아 가스가 오면 대박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건 다 이게 항상 나올 때마다 네.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뭐 500억 유상증자를 했는데 목적을 해외 네네네. 투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회사 시총 대비해서 5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을 유치를 한 거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조달을 한 겁니다. 2,200억 회사인데 500억이면 거의 뭐 4분의 1을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럼 주식 가치가 희석되면서 많이 빠져야 되는데 많이 빠지다가 네. 예, 지금 다시 또 이제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그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지금 그럼 송유관이 1,300km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깔지 안 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 만약에 우리가 깔면 누가 가서 일할까요? 알래스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파이프라인 전문가들은 파이프라인은 지금 땅 밑으로 또 깔아야 돼서 그렇죠. 그 동토를 이제 깎아가지고 예, 묻어야 되는데 네.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약간 의심은 좀 있습니다. 지금 송유관은 있습니다 위에. 네. 예, 그거 옆으로 이제 짓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수익성 문제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이 왜 이렇게 급하냐를 보셔야 되죠. 네. 미국이 급한 이유는 그냥 본인들 알래스카에 쓸 가스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미국은 서둘러야 되고 우리는 굳이 서둘러야 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을 할 건지 아니면 LNG 터미널을 질 건지 네. 아니면 운송선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건지 어떤 거 역할을 맡을지는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그나마 이제 파이프라도 놓지 않겠냐, 네. 거의 물건이라도 납품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양철관 말고도 뭐 하이스틸, 뭐 휴스틸, 넥스틸 다 움직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 아예 법인이 있는 회사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동양철관은 이 최근에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테마성으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오늘 정도면은 뭐 매수해봤다가 내일 정도 파셔도 네네.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수에서 해외로 KBI 동양철관을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해외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 그렇죠. 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KBI 동양철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